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콕 집어서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25%의 관세 폭탄에 투하를 했습니다. 25%가 그러니까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건 또 50%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25% 합치면 75% 정도가 되는 것인데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 공개를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확히 말하면 어제 14국에 그러니까 14나라에 보낸 거고. 아,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백악관에서 공개한 거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 두 나라를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제까지 지난 4월에 발표하고 90일 유예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7월 9일까지.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협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도 일본 타자로 나와서 이제 하려는 나라가 많이 없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일본, 영국, 베트남 두 나라만 하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이제 나서지 않으니까 이제 어제는 뭐 8월 1일까지 좀 연장을 하면서 이제는 네가 일본 타자, 네가 2번 타자 지정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일본 타자가 돼 버렸네요. 일본이 1번 타자, 우리가 2번 타자. 2번 타자. 예. 왜냐면 어제 트루스 소셜에 이제 그 서한이 나온 순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일본이고 우리가 두 번째였거든요. 근데 뭐 1, 2번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2번 타자가 되어 버렸다. 아하. 근데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뭐 Art of the Deal이라고 자기가 쓴 책에도 나오지만 그렇죠. 불확실성이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어떤 걸 할지 전혀 예상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아시지만 불확실성처럼 경제 안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 정치 지도자분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예측 가능성을 줘서 안정적으로 해야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독특하신 거죠. 본인이 사업에서 했던 스타일을 국정원에 좀 갖고 와서 사실은 뭐 그게 그렇게 꼭 좋은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이제 그런 스타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까지는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초식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어쨌든 간에 거기가 미국이고 큰 나라니까 우리가 그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또 현실이긴 하죠. 참 낯선 풍경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그 주관 부서인 산자부나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은 우리가 그래도 확보를 했다.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은 확보했다.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지티브하게 언급을 했는데 요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뭐 정부는 포지티브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3주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지금 정부 측에서의 자세라는 게 일종의 지연 전략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딜레잉 택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한덕수 총리 대행하고 최상목 대행 있을 때도 이런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협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탄핵시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가 이제 많은 준비 기간 한미 간에 협의를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걸 정리해 갈 수 있는 준비 기간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탄핵이나 이런 걸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렇게 협상 기초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3일날 이제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거 보면 아직도 한미 양국 간에 서로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 협상의 기초가 아직 안 놓여 있다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근데 3주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급하죠. 좀 급해서 사실은 저기 뭐 딜레잉 택틱, 그러니까 지연 전략을 쓰더라도 준비는 충실하게 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다 닦아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3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7월 3일날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래서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위성락 실장도 이제 방미를 하고 통상교섭본부장도 뭐 그 돌아오는 티켓을 안 끊고 미국에 가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이라도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2번 타자로 지목됐으니까 좀 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호혜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조속한 협상보다 국익관철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속한 협상이라고 이제 3주밖에 시간이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시바 총리가 뭐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연 전략, 버티기 전략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언론에서 많이 관측을 하는데 아니에요. 일본은 뭐 우리랑 다릅니다. 일본은 그 사이에 뭐 7차례나 그렇죠. 협상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 자신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몇 번이나 만나지 않습니까? 워싱턴도 가고 네. 지난번 G7 정상회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이제 그 기초는 다 닦여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제 뭐 보도에 따르면 그 뭐 트럼프 대통령 직접 얘기한 걸 보면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시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아직 상황이. 네. 그 일본 입장에서는 뭐 보도에 제가 들은 걸 보니까 이제 자동차 관세나 아까 말씀하신 철강 관세 이런 게 중요한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는 약간 예외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일본 측에다가는 전혀 그런 여지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서 이제 불만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뭐 좀 감정 섞인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 게 거기는 상당히 많이 진전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먹으면 한 3주 만에 이제 좀 뭔가 진전되기가 쉽고, 우리는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대통령 얘기에 따르면 서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기초가 없고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큰일 났네요. 일단 일본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일본은 충분히 만날 만큼 만났고 알 만큼 알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서로 지금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7번이나 만났는데도 25%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안 만났는데도 25%면 이거 선방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정신승리에 비슷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본은 24에서 1% 늘었고 그렇죠. 우리는 25% 유지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관세 협상이라는 게 하다 보면 우리도 양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보를 하려면 우리 그 국내 부분에서도 타격을 받게 되는 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완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준비가 지금 아직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8월 1일까지 지금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8월 1일까지 해서 또 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계속 유예를 시켜주면 안 그래도 지금 타코라는 말 듣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항상 겁쟁이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접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또 접으면 또 그런 비난이 일 것 같아서 지난번에 뭐 이란 같은 데는 안 그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폭격하고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그런 불안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로서는 지금 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그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피해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강 분야 그다음에 자동차 분야는 관세가 이미 그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수출이 상당히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천억 원의 지금 관세를 이미 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 협상이 간다 그래서 우리한테 또 좋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협상을 잘 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한 안에 만약에 협상 마치지 못할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우리랑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시장을 두고 우리랑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국가나 이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EU하고 아마 일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나라들은 타결이 되고 또는 뭐 중국도 있을 수 있겠죠. 일부 분야는 중국하고 뭐 이런 나라들은 타결이 되고 우리가 타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니까 사실은 이런 나라들이 그 타결되기 직전 정도가 제일 좋은 시점이고 아니면 같은 시점에 우리가 타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영구 미제 사건처럼 뒤로 확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테이블에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근데 얼마나 있을까요? 뭐 옵션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목표가 3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거. 세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는 거. 이 3가지가 이제 미국의
관세의 목적인데 그래서 아마 그 재정 적자 줄여야 되기 때문에 관세 수입이 있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0%에서 보편 관세처럼 하는 거 그거를 협상에서 이제 좀 내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부가적으로 15% 맞은 거 상호 관세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최대한 내려야죠. 거의 예. 그걸 0%로 만들면 이제 성공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 우리가 보는 대면 무역 흑자를 이제 단기간 내에 그걸 줄여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줘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나오는 게 우리가 LNG라든가 이거 수입선 같은 걸 이제 미국으로 예. 바꾸고 알래스카는 또 다른 문제고요. 지금 LNG를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뭐 예. 중동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수입선을 미국으로 좀 바꾼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수입이 크기 때문에 무역 흑자가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알래스카 뭐 그 LNG 사업 같은 거에 이제 좀 자꾸 참여하라고 압력을 넣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그런 압력을 받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건에 맞게 조건을 잘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번 뭐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예. 이제 아까 말씀 세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많죠. 벌써 그 지난번에 위성락 실장이 나토 정상회의를 갔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미국 제조업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그런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미국하고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관세 협상 국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7월 말에 또 열릴 수가 있을지 그 이전에 열릴 수가 있을지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성락 실장이 일단 방미를 했는데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이 갔다는 거는 어떻게든 정상회담을 메이드해라라고 이렇게 간 걸 텐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고 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전부 같습니다. 네. 한미 회담 여태 오리무중인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잡히려면 예. 정상회담을 했을 때 성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이제 그게 날짜가 그렇죠. 잡힐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위성락 실장이 가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향적인 자세,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타결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미국한테 전달하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미국이 이제 그거 정상회담을 잡기 위해서는 뭔가 정상회담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성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한미 관세 협상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서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러면 미국으로서도 선뜻 날짜를 잡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마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정상회담 날짜는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이내는 어려울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진전 속도에 따른데 지금으로 봐서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7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 지금 그렇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상 30여 명을 다 만났다고 하는데. 한미 회담에는 미적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기준에서 봤을 때 30등 안에도 못 드는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현실이고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사흘 동안 미국의 1, 2, 3인자를 다 만나면서 종횡무진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미국에서의 영향력 같은 건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못 만날 상황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예. 나토 정상회담에 좀 갔어야 된다. 아하. 그때가 이제 기회가 좋았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뭐 아마 이제 IP4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만난 일정 같은 거는 이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회담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양자회담이 확실치 못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기 좀 위험을 피하려고 안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되짚어 보면 네. 그때 갔으면 일본도 안 오고 호주도 안 오고 우리한테 좀 기회가 좋지 않았나? 오히려 일본이 안 가니까 우리도 안 간다가 아니라 일본은 안 가는데 우리는 갔으니까 그때 어느 정도의 그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뭐 예. IP4 국가들이 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자 그랬을 예.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뭐 슬롯이 하나밖에 없는데 네. 뭐 여러 사람이 다 만나자 그러면 또 아무도 못 만날 수 있는 건데 예. 그때는 뭐 중요한 국가인 일본, 호주가 다 안 갔으니까 아하. 우리가 갔으면 좀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위성락
그 실장도 그 전적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잠깐 보고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정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기회라도 이렇게 보고 조금 뭐 그 안보실장이니까 아무도 카운터파트가 아니니까 뭐 그냥 간단히 인사 정도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 같으면 조금 길게도 얘기하면서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탑다운 방식, 그렇죠. 위에서 뭐 움직이지 않으면 밑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실무자들은 우리 대통령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협상을 지금 해보면 미국 실무자 입장에서는 뭘 갖고 가야 대통령이 만족하지 모르니까 이제 있는 거 다 이제 최대한 끌어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러면 뭐 최대한 다 주고 오는 협상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정상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걸 좀 알면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 밑에 실무자들도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 방향이 이렇다고 이게 짚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좀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그런 기회를 좀 놓친 것 같아서 제가 아쉽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네요.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탑다운 방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대 대통령끼리 만나고 어떻게 보면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던 건이었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아니라 그 밑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더 일이 오래 걸리고 꼬여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거를 중국하고 연계해서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논평을 내면서 중국 영향을 우려한다라고 이례적인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하는지 여부를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뜨겁잖아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승절 행사 이것도 참석하는 게 맞을까요? 전승절 행사 참석은 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승절 행사는 성격이 중국의 국내 잔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 잔치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뭐 얘기할 때 뭐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올려 그러면 전승절 행사에 와줘야 이게 분위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연계시키는 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일종의 호객행위거든요. 근데 전승절 행사가 10년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보니까 이 행사의 성격이 마치 그 중국 진영의 국가들이 오는 행사처럼 돼서 그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들이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니까 저기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진영으로 갈 그런 의사가 있나? 뭐 이런 오해를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눈여겨본 대목은 뭐냐면 중국 측이 이걸 초청하면서 거의 반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런 초청은 조용히 해야죠. 정부 간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제 공식 초청장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로 초청하면서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여러 대표단 여야 의원님들하고 그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났는데 저희는 정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공개적으로 거의 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서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승절에 초청받았다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압력입니다. 압력. 그래서 이것도 별로 중국 측이 지혜롭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중 관계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지금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가 들었으면 들어설수록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더 곤란하게 만들고 압력을 넣고 그게 이제 중국이 좀 고쳐야 될 거 아닌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 고전의 사드 문제로 이제 한중 관계가 아주 긴장돼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보였던 것이 사실 혼밥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수행 기자가 폭행당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이 좀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때를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이 한도 끝도 없이 미뤄져가지고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고 또 전승절에 그 이전에 참석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그것도 참 아니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죠.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먼저 방문하는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글쎄 다른 나라 먼저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먼저 방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동맹이고 혈맹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인데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먼저 치르거나 다른 나라를 먼저 방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그 발언 자체는 조금 사려 깊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셰셰 발언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 대선 기간 동에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하실 때 그 뭐 외계인이 침공하면 뭐 대만 문제 질문하니까 외계인이 침공하면 내 대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조금 많은 오해를 사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외교 장관 되시는 분은 우리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 입장 확고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시는 게 그 캠페인에서 뭐 캠페인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나왔던 많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들을 불식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당연히 미국을 제일 먼저 갈 생각이다라고 얘기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조금 사려 깊지 않으셨던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아니 그래도 실제로는 미국이 제일 먼저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또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미국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미국에 갈 특사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현주 의원, 김우영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라인업이 글쎄요, 뭐 성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라인업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도한 바는 뭐냐면 이렇게 다른 진영에 계신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 해서 우리의 그 대미 외교라는 거는 총체적인 것이다. 그다음에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외교를 할 거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님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가서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특사단이 오면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의미고 이런 의미 자꾸 이제 이해를 시키고 이런 그렇게 되지만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내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미 관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루비오가 방한한다다 하고 안 하고 갑자기 취소하고 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다 담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대미 외교를 할 거다. 그런 어떤 신호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